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15장 그 체계에서 벗어나기인데요. 이 체계에서 벗어나기라고 하는 게 완전히 초월적인 어떤 입장에서 지금 있는 어떤 그 체계를 초월적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체계 안에서 계속 이렇게 틀을 확장해가는 이런 어떤 그, 이, 이,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장을 하기 전에 좀 용어를 좀 한번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형식 체계라고 했던 것들을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그 이, 이 문장 안에서는 규칙 놀이라고 하고, 공리가 이제는 처음 시작하는 어떤 원리들이잖아요. 이거를 출발 문장, 정리는 이 출발 문장들에 의해서 나온 어떤 참인, 증명이 된 만들어낸 문장이고, 이제 괴del수라고 하는 거는 이 문장들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붙인 번호, 그쵸? 괴del수, 그래서 등번호. 그리고 증명쌍이라는 거는 결국 이 규칙과 답의 어떤 쌍을 그렇게 하나의 쌍으로 만드는 걸 증명쌍이라고 하고, 이제 산술화인이 이제 뭐냐면 빈칸이 있고 재기함수의 매개 변수에 계속 번호를 넣는 것처럼 어떤 빈칸에다가 자기 번호를 넣는 행위, 이거를 산술화인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규칙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 이 보면 이제 MIU처럼 이렇게 하나의 명제가 있고 공리가 시작이 되고, 그 공리의 어떤 규칙들을 가지고 추가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이제 정리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 참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앞에서 하셨죠. 그거처럼 이제 괴델이 만든 이상한 스트레인지 루프인 G. 나는 이 규칙 놀이에 절대 만들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전제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만드는 셈이니까, 그래서 G는 참인데도 만들 수 없는 문장.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G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어떤 하는 놀이, 뭐 이런 어떤 안에서 참인데, 근데 만들 수 없는 문장. 바로 그걸 구멍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그걸 쥐라고도 하죠. 그리고 증명쌍이라는 게 뭐냐? 증명쌍은 수학 시험에서 친구가 답만 보여주면 이게 맞는지 알기가 쉽지 않으세요? 답만 보여주면 그 풀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풀이 과정을 답이 나오는 풀이가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알아내야 하니까 어렵죠. 근데 풀이 과정 전체를 같이 보여주면 채점이 아주 쉽죠. 그래서 한 줄씩 규칙이 맞나만 확인하면 되고, 이 실제 채점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이거를 MUI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딱 보이죠. 이런 규칙과 거기에 답, 이 풀이라고 하는 그것과 거기에 답을 이렇게 쌍으로 지어놓은 거, 이 채점표, 요거를 증명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명쌍의 검사는 이런 규칙 안에 요걸 집어넣어서 요게 맞냐, 채점표 맞는다, 아니다, 틀리다,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 그러면 채점하는 것과 보물이 뭐가 틀리냐? 이게 채점은 아주 쉽잖아요. 풀이가 있으니까 풀이를 쭉 보다 보면 답이 짝이 맞나? 이건 기계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정리라고 하는 거, 그 규칙에 따른 정리, 공리에서 규칙, 그리고 정리, 이르는 이런 과정을 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보물찾기는 뭐냐면 이 답의 풀이가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 존재하는가를 찾을 때 이런 것들은 오히려 되게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MIU 놀이의 유명한 문제는 MU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아까 규칙을 찾는 거, 이건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풀이를 찾아도 안 나오고 정답은 영원히 못 만든다. 그리고
그런데 그걸 알아낸 방법은 규칙 놀이 안에서가 아니라 이게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 규칙 안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죠. 바로 밖에서 놀이 전체를 관찰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체계 밖에 나가서 이 규칙 안에 없는 무언가를 찾는 것. 아까 지난번에는 그거를 이제 U라고 하는 변수로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체계 밖으로 나가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풀이가 이렇게 전체가 있고 답이 있고 여기에 등번호라고 하는 이제 개대수라고 하는 번호를 붙이고 그걸 짝을 이루어 가지고 서로 얘가 어, 그 계산이 되는가 참인가 뭐 거짓인가 채점을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계속 그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거 보고 나서 상당히 이게 되게 쉽게 설명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증명쌍이니 무슨 예, 또 조금 더 보시죠. 산술코인 이게 이제 빈칸에 자기 번호 넣기인데 이 남은 문제 하나가 이제 규칙 놀이 언어에는 나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이게 아까 그 공리가 있고 규칙 안에는 나라는 게 없다는 거죠. 나. 자기 자신. 근데 나가 없는데 내가 반복이 돼야 돼요. 재기적인 어떤 반복이 돼야 되잖아요. 루프가 되려면. 그걸 만들어내는 방법이 그게 뭐냐면, 괴델의 우회로는 딱 세 장면인데, 이게 첫 번째 장면은 이렇게 이 괴델술의 몇 번 문장을 만들 수 없다. 라고 하는 요 빈칸이 있는 요 문장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 빈칸이 뚫린 문장을 쓰고 아직 아무도 이걸 지목하지 않아요. 이거를 엉클이라고 합니다. 엉클.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 아직 그 문장이 그냥 만들어진 상태. 엉클. 근데 여기에 이제는 이 문장도 이제 문장이니까 거기다 번호를 하나 부여하는 거죠. 그 개대수를 7번이라고. 그리고 빈칸도 문장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7번을 아까 그 1번 그 자기 자신의 어떤 번호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7번이 들어가면서 바로 하는 게 7번 문장은 누구냐? 바로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바로 나를 지칭하는 그런 어떤 그 그게 식이 된 거죠. 그게 이제 나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고 자기 얘기를 완성한 이게 바로 G라는 거죠. 어떤 스트레인지 루프가 된 거죠. 이게 루프가 된 거예요. 이 행위, 요 지금 집어넣는 행위,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행위를 산술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술콰인은 빈칸을 쓰고 개대수를 받고 그 빈칸에 자기 개대수를 넣으면 이제 문장이 가리키는 대상이 문장 자신이 되어 하나의 고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닫힌 그 루프가 되는 거죠. 루프.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문장은 거짓이다. 앞 문장은 참이다. 같은 말장난과 사촌입니다. 다만 괴델의 버전은 말장난이 아니라 번호와 대입하는 기계적 조작이라는 거죠. 괴델의 버전은 기계적 번호 대입을 하는 아까 산술과인이라고 하는 어, 의 결정 차이죠. 기계이라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규칙에서든 똑같이 걸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아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자기 소스 코드를 그대로 출력하는 콰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프린트 할 때 자기 소스를 데이터화 해가지고 그 프린트 F에다가 집어넣어서 또 출력하게 하고 그 출력한 그걸 또 다시 프린트 F에 넣어서 또 출력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나를 출력하는 명령은 없지만 계속 그 설계도 그 처음에 그 어떤 프로그램을 데이터로 품어가지고 다시 설계도에다 넣고 하는 것들을 대입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그 괴del수고 이 어떤 루프가 괴del수고 그게 이제 산술콰인이다라는 거죠.
되게 그 직관적이죠, 설명이. 그래서 저는 되게 이렇게 좋았습니다. 음. 자, 이 그러면- 뒷배경 얘기를 찾아보니까 네. 콰인이란 그 박사가 그 하버드대 네. 교수였대. 콰인이란 사람이. 있으시더라고요, 파인 박사. 네, 콰인 박사가 그 하버드대 교수인데 원래 이 사람은 수학 논리학자였대. 근데 아, 이제 이게 이제 기호학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그 기호학 책에 꼭 이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 콰인이 기호학의 역사에서 되게 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만드는 문장은 왜 주어가 있잖아. 네, I have a book 이렇게 그러면 have라는 거는 행위고 네, book은 대상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네, 객체하고 행위 이 두 가지는 수학에는 다 반영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학 음, 보면은 뭐 y는 ax다 그러면은 a번 곱하면 y가 나온다 이렇게 되잖아. 네네, 그 수학식에서는 목적어와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디에도 i가 없잖아. 주어가. 음, 근데 인간이 쓰는 문장은 주어가 있잖아. 네, 그래서 그러네요. 이걸 언어 논리학을 전개를 하려면 i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인간이 계속 그거를 문장들을 이해하고 하려면 결국은 이걸 행위하는 나가 이걸 지금 인터프리트 해석하고 뭐 더하고 빼고 연산을 하고 하는 거잖아, 결국은. 네,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그 논리 안에, 언어 논리 안에 있는 문장을 이해하는 건 사람이란 말이지. 근데 그 음, 안에서 언어 논리 자체가 자기네들끼리 조합을 해가지고, 어, 뭐랄까, 자기 자신을 계속, 아까 이제 뭐 프린트F 예를 들었는데, 네, 네, 함수에다가 이제 번호를 붙이고, 이게 이제 수학으로 네, 바꾸려면, 예를 네, 들어서 뭐, y는 fx다. 그 가장 일반적인 이제 함수 공식이잖아. 예, 그거를 이걸 번호를 거다 매겨 숫자로다가 30번 네, 문장이다. 그러면 네, 이제 fx에 들어가는 그 변수값이잖아 x가. 그럼 예, x에다가 30을 집어넣는 거예요. 음, x는 이게 이제 문자였잖아. 근데 예, 숫자를 집어넣어도 이게 그러면 30번 문장이 함수 안에 이제 파라메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음, 재기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를 이 콰이는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 이제 이 사람 학자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지. 언어학, 네, 기호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몰랐는데 콰이는 원래 수학자였기 때문에 그 하버드대에서 수학을 가르쳤대. 그 수학을 연구하고 아, 그러다 이제 그, 언어에 관심이 있어서 언어학을 이제 수학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언어 기호 논리 자체로만도 문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사람이 이제 증명을 한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호프스테터 교수가 원래 이제 저기 뭐야 이 괴델이 있을 때는 이 콰인 교수가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어하고 그렇죠. 수학이 분리돼 있었다고. 네, 근데 그렇죠. 결국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도 수학적으로 그 기호화할 수 있고 그걸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콰인 교수가 주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기하학계에서는 대단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아,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교수님, 논리를 이제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럼 교수님 그 결국 언어가 그 이런 어떤 그 수학적 논리를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다. 죄기적인 어떤 부분도 가지고 있고, 이런 아까 그 순차적인 것도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수학의 논리와 거의 비슷하다. 뭐 그런 논리의 유사성을 찾은 건가요? 이분이? 수학도 언어잖아. 그렇죠. 음, 그렇지. 예. 찾은 거죠. 예. 아, 야, 그래서 콰인이라는 분이 그렇군요. 그런 현재 분이셨구나. 그 사람. 네. 교수님, 목소리 들리시죠? 예. 네, 갑자기 끊겼습니다.
네, 들려요. 잘 네. 들려요. 네네. 음,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러면 이제 1장을 이제 들어가는데, 그게 더 강력한 형식 체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어, G가 이제 아까 뚫린 구멍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까 형식 체계에서 어떤 그 TNT라고 하는 형식 체계에서 G는 그 형식 체계에 없는 어떤 구멍이잖아요. 그걸로 증명이 안 되는. 있지만 증명이 안 되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간단하게 그럼 G를 출발 문장으로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공리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G를. 있으니까 그냥 공리를 넣어버리면 이렇게 TNT에 TNT 공리에 G라고 하는 걸 넣어버리면 하나의 어떤 그게 규칙이 또 나오잖아요. 음, 근데 이렇게 넣으면 완벽한 거죠. 그러면 이 놀이를 실제로 이 놀이에서 G는 출발 문장이니 당연히 또 만들 수도 있는 문장입니다. 요거는. 근데 구멍 하나는 그러면 확실히 막힌 거죠. 이 G라고 하는 건. 근데 새 놀이가 생기자마자 누군가 새 빈칸 문장을 또 쓰는 거죠. 이 번호, 이거는 새 놀이 TNT 플러스 G에서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하고, 요걸 또 자기의 G로 넣고, 이거를 또 하나의 개될 번호 G 프라임을, 원 프라임을 그 명명하고, 이거를 이렇게 번호를 넣고, 그거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또 다른 G 프라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구멍을 막은 것 같지만 또 다시 집어넣으면 또 다른 G 프라임이 생기고 그걸 또 하면 G 프라임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구멍이라는 것을 공리로 막으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또 다시 새 구멍이 탄생하고 또 그 구멍을 또 막고 하면서 계속 그 구멍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형식 체계는 더 강력해지겠지만 그 G라고 하는 것은 계속 생긴다. 그래서 놀이를 고칠 음, 때마다 고쳐진 놀이를 겨냥한 새 문장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이게 게임하고 약간 좀 비슷한데 꼼수가 발견되면 게임 회사가 패치를 하잖아요. 근데 그 패치가 배포되는 순간 유저들은 그 패치 노트를 읽고 뭐를 패치했다고 하는 그 설명서 있잖아요. 패치를 읽고 새 꼼수를 또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끝나지 음, 않을까? 그 막는 규칙이 게임의 일부가 되는 순간 그 규칙 자체가 새 꼼수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음, G를 추가하는 순간 G가 G 다시의 재료가 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음. 그 되게 문장이 너무 명료해가지고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딱 이해가 되시죠? 하여튼 그게 네. 우리 이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계속 뭐를 막으면 또 그거 가지고 또 다른 걸로 만들고 또 뭐 막으면 또 이렇게 하고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계속 널뛰기 하잖아요. 널뛰기 계속. 이 그 거짓말, 과정이 쥐의 복된 과정. 거짓말. 예. 그 거짓말을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예. 말할 때는 그 앞에 거짓말을 포함해서 자기가 새로운 말을 하기 예. 때문에 점점 거짓말이 이제 증폭이 돼가지고 커지는 것이 그 그거 막장 드라마네. 네. 이게 막장 드라마의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진짜 우리 일상에 있는 어떤 원리를 이렇게 수식화시킨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얘기는 그러면 그런 만능 뚜껑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만들어 보자.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막았는데 계속 안 막히면 그러면 이걸 진짜 완벽하게 막는 진짜 큰 그냥 그걸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두더지 잡기를 한참 하다 보면 중요한 걸 눈치채게 되죠. 두더지들이 전부 똑같이 생겼습니다. G도, G-도, G 프라임, 2 프라임도 모두 빈칸 문장 쓰기, 자기 번호 넣기라는 단 하나의 틀,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제기 틀이죠. 틀이 찍혀서 나온다는 거죠. 틀이 하나뿐이라면 그 틀에서 나오는 문장은 몽땅 한꺼번에 출발 문장으로 인정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틀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니까 똑같이 해서 만능 뚜껑을 만드는 거예요. 두더지 한 마리를 잡는 대신에 두더지 구멍 밭을 한 번에 덮는 만능 뚜껑으로 공리 도식 G 오메가 G 오메가라고 하는 기호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제 막아가지고 그 틀에서 나오는 문제를 전부 만들어져. 그래서 한 방에 전부 커버 해보자. 근데 이것은 숫자 나라 전체를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결국 계속 G 프라임, G2 프라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든 숫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에 이제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안 나오겠지. G 오메가 하면. 근데 한 마리씩 만능 뚜껑 모든 두더지가 같은 틀에서 나온다는 발견의 만능 뚜껑 아이디어를 낳게 됐죠. 이제 근데 이걸 한번 보면서 그래서 변종 바이러스가 나올 때마다 백신을 새로 만드는 대신 모든 변종의 공통 설계, 이 공통 설계라는 개념이라는 게 참 추상적이죠. 근데 겨냥해서 만능 백신을 만들자는 것과 같다. 그럴듯하다. 그쵸?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추상적인 말로, 그건 이렇게 이렇게 해결된 걸로 생각하고, 근데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해결된 건 없어요. 사실 구체적이지도 않은데, 사람들은 그냥 그걸 가정하고 시작해요. 가정. 근데 그게 이제 이분이 이제 뭐하고 똑같냐면 왜 네, 우리 보근 씨도 이제 이공계에서 연구하시니까 잘 알 텐데 물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의 꿈이 뭐냐면 원 티오리래 원 티오리.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방정식 그때는 그게 원 티오리처럼 느껴졌는데 나중에 또 구멍이 생겨서 이제 양자역학이 새로 그 발전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물리 현상들을 이론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거를 꿈꾼대. 모든 물리학자들은. 근데 지금까지 그런 건 없었다는 거지. 그 그렇죠. 얘기하고 이게 상통하는 얘기예요. 그거를 비꼬아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만능 뚜껑. 만능 뚜껑은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진리거든. 그쵸. 그래서 근데 이제 만능 뚜껑도 뚫린다 이건데 이제 이게 그 원제목은 본질적 불완전성이라는 표현입니다. 본질적 불완전성. 예, 결과부터 만능 뚜껑도 뚫립니다. 왜 뚫리는지 한번 보면 만능 뚜껑을 만들려면 어떤 문장들이 출발 문장인지를 한치의 애매함도 없이 정확히 적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규칙이 명확해야지 이게 만능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증명쌍인가? 그 쌍처럼 명확하게 그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돼야지 이게 답이다. 라고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한치의 애맘 없이 이 뚜껑을 그 전제하는 공리가 명확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규칙 놀이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규칙의 설명서를 공리를 완벽하게 적고 근데 이제 설명서조차도 사실 번호가 될 수 있죠. 괴del수를 부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설명서를 이렇게 부정하는 몇 번 문장은 이 새놀이에서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또 다시 이런 문장 속에 제기 함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번호를 넣게 되면 자기 번호를 대입하면 맞는 뚜껑을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럼 또 아까 같은 G 프라임 프라임 같은 그 루프에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계속 자기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설명서가 생기면 그걸 또 가지고 또 그걸 그 뒤집는 그걸 또 새로운 구멍이 있는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능 뚜껑은 나올 수 없다. 아까 그 G G 그 함수 아니 G 게델 G 그거를 증명한 거와 똑같은 루프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매하게 적으면 그걸 애초에 규칙놀이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리가 될 수 없기, 공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능 뚜껑은 자기 자신도 이 놀이 안에 번호로 담길 수 있다. 그거를 지금 사실 얘가 간과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TNT라고 하는 특정 놀이의 결함이 아니다.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만큼 표현력이 풍부한 규칙 놀이는 전부 예외 없이 어떻게 고쳐도 구멍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설명서가 충분히 공리화되면 그거는 또 다시 예외 없이 이런 구멍이 또 생긴다. 이걸 본질적 불완전성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음. 네. 그리고 구멍은 아무데나 뚫리는 게 아니라 그 놀이의 설명서를 읽고, 그러니까 그리고 막 구멍이 막 그게 게 아니라 설명서의 노를 읽고 그 놀이에 꼭 맞게 재단돼서 뚫린다는 거죠. 음. 아무것도 정의하지 않는 게 답일 수도 있어. 그러면 그건 뭐죠? 그 신이죠, 신. 말로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냥 힘이 세다. 예, 신에서는 믿어야 되잖아. 그냥 그걸 따지지 예, 말고. 맞아요. 그러니까 설명서가 필요 없죠. 음, 그 힘이 셀수록, 그러니까 표현력이 더 풍부해질수록 자기를 겨냥하는 무기도 정교해진다는 것. 강함이 곧 약점인 구조다라는 게 이게 이 지금 만능 뚜껑이 갖는 약점인 거죠. 이게 처음에 우리 거기서 나왔었잖아요. 아, 이거 좀 이따 뒤에 나오는구나, 참. 그래서, 세상의 모든 별명을 적는다라고 한다면, 이거, 아이고. 세상의 모든 별명을 적는다면, 명단이 완성되어 책이 나오는 순간, 저는 그 책을 읽고 명단에 없는 새 별명을 지어낼 수 있죠. 이게 딱 되게 명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명이 지어진 명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왔어. 그럼 거기 없는 새 별명을 그걸 보고 나는 또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명단의 개정해도 마찬가지로 완성된 목록 자체가 새 항목의 재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는 뚜껑은 나올 수 없다. 이게 예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그 전축 얘기가 있잖아요. 그 음, 전축을 레코드를 틀면 전축이 부서지는 그게 거북이는 개의 전축을 부수는 레코드를 만들 때 전축의 설계도를 먼저 구했대요. 설계도. 그러니까 설계도만 있으면 그, 그 전축만 부수는 소리를 새길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완벽한 전축이 없는 게 아니라 설계도가 존재하는 완벽한 전축이 없다는 것을 그때 설명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음, 요 얘기와 같이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설계도가 있으면 무조건 구멍이 있다. 그리고 이 루카스라는 분이 이제 탄생을 하는데 이 루카스에 따른 순환공인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사람이 기계보다 낫다는 거네? 라고 하거든요. 이 철학자 루카스가 이제 이때 일을 하는데 이제 컴퓨터를 갖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결국 규칙대로 도는 기계잖아요. 근데 그래서 컴퓨터는 하나의 규칙 놀인데 근데 이 어떤 규칙 놀이든 구멍이 있고, 그럼 기계는 자기 쥐를 절대 출력하지 못하지만 사람은 그것이 참인 줄 안다. 어. 그러니까 기계는 그 자기 규칙에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이 쥐를 절대 출력 못하죠. 나올 수 없으니까. 근데 사람은 조금 이렇게 책의 밖에 있잖아요. 있으면서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참인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기계보다 한 수 위다. 그래서 마음은 기계로 설명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음, 루카스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요 표현 있죠. 사람은 그것이 참인 줄 안다라는 요 표현이
나중에 뒤에서 좀 부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사람이 기계보다 낫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인간 정신의 승리다. 인간 정신의 승리 선언이라고 받아들였고, 30년 뒤에 이분 아시죠? 펜노저. 우리 아직 실체 이르는 길. 실체 이루는 길을 쓰신 노벨상 받으신 이분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주장을 했대요. 근데 호프 스테터는 요거를 틀렸다. 그러나 매우 매혹적으로 틀렸다. 뭐 되게 인간에게는 좋은 얘기지만 틀린 얘기다. 그래서 이 책을 그리고 이 얘기 때문에 사실 이 책을 쓰게 됐다고 하네요. 음, 요 계기로. 이 호프스테터가 이 펜노저의 이 책을 읽고 이게 쓴 것 같아요. 음. 펜노저를 존경, 야, 근데 대단해요. 우리는 그 책 읽으면서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던데. 올해 안에 정합시다. 다시 한번 도전하시죠. 어. 하여튼, 이분은 그 책을 읽고 그 구멍을 딱 찾아가지고 했는데, 저희도 펜노저 같은 그 유명한 석학분의 책을 읽고, 구멍을 하나 찾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하나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장 읽으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우리 왜 그 챗GPT 쓰잖아. 예, 예, 제미나이 이런 인공지능 요새 예. LLM 네. 쓰는데 이거 그런 의심이 가잖아. 그러니까 제미나이는 구글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지금 다 동원을 해가지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답하는 순간 그게 또 재료가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가. 어, 그게 무한히 그게 반복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받은 아, 제미나이의 답이 그게 정답이라고 내가 믿을 수가 있나? 왜냐면 답하는 순간 그게 재료가 돼서 다시 또 구글에 그 문장이 들어가가지고 데이터로다가 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되먹임이 되잖아, 이게. 계속. 그렇죠. 대박이면 되죠. 어, 그거하고 지금 같은 논리야. 똑같은 그 말을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이 수학적으로다가 증명을 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어, 같아. 그러네요. 들어보니까. 그렇죠? 나는 그런 의심이 있었거든. 이게 직감적으로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아니, 얘가 지금 그렇죠. 답을 기존에 있는 구글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슈퍼컴퓨터 같이 다 뒤져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최적의 답을 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면 그 답이 나온 거를 또 누군가는 이제 뭐 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걸 가지고 예. 또 재료로 삼아서 또 대답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어, 답이 맞는 그, 거냐 이거야. 교수님, 그 말씀은, 어, 여기 좀 본질적 불완전성? 음, 위에 얘기한 이 그렇지. 얘기인데요. 본질적 본질적 불완전성. 불안정사는 거지 우리는. 예, 그러니까 재미나이가 본질적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예, 본질적 불완전성. 그 그렇기 때문에 얘기지. 그게 답이 어, 아니다. 음. 어, 그러니까 영원히 끝 정답이 그러니까 최종 답은 없다는 거지. 그러네요. 그게 그 물리학에서 생각해 증명이 된 보니까. 거고 언어학에서도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걸 수학적으로 이렇게 명쾌하게 보여줬다는 게 참 대단하다 이 사람들. 그러네요. 근데 그 애매하고 뭔가 계속 뭔가 물을 때면서 새로운 게 또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정 프로세스를 즐겨야 돼. 그래서 예, 맞아요, 맞아요. 그걸 최종이라고 믿지 아, 말고 그러니까 교수님 그거잖아요. 옛날에는 컴퓨터나 이런 옛날 의사결정 시스템들은 보면 뭘 물었을 때 분명히 데이터 갖고 있는 한계 속에서 딱 정답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그게 이제 예, 디사이스 사이스고 예, 그건 규칙에서 왜냐면, 나온 공리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그렇죠. 근거도 있고 예, 명쾌하게 그건 최종 답이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지만 근데 그거는 예, 일부밖에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 근데 이외에 또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나온 디사이시브한 그 최종 결론만 그냥 우리가 지으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도 결국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에 그 요런 어떤 만능 뚜껑 같은 그런 음, 시스템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런 만능 뚜껑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없고 지금 오히려 제미나이라든지 챗GPT 같은 이런 계속 그 데모김 되면서 계속 음, 자기가 자기 거 먹고 자기 거 먹고 하면서 맞아. 그 어떤 루프가 있는 그러면서 음, 거기서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 음. 인정하는 거지.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지. 그래서 인정하는 거네요. 그게 답을 찾을 그러면 이건 멍청한 질문이네요. 챗GPT나 그거 갖고 언어 모델한테 야, 너 음, 왜 정답을 얘기 안 해? 그렇지. 그거는 이제 이 그들 이런 사람들의 논리하고는 정반대되는 질문을 하는 거지. 네. 그러면 그럴 거 물을 거면 여기다 묻지 마. 이러지. 네. 하여튼 루카스의 주장은 이런 말과 같다. 나는 그 어떤 계산기를 가져와도 그 계산기가 못 푸는 문제를 낼 수 있다. 그러니 음, 나는 모든 계산기보다 똑똑하다. 이제 그럴듯 하잖아요. 음, 근데 다른 사람도 내가 못 푸는 문제를 낼 수 있다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저기 루카스도 못 푸는 문제를 낸다면 음, 예, 상대마다 이길 수 있다와 원리적으로 위다라는 말은 말이 다른 말인데 음, 뭔가 이걸 착각하고 있다 루카스가 그런 음,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의 그림인데 이제 용 그림이 있어요. 책에 보면 이게 루카스에게 이런 반문을 할 수 있다. 사람이 하는 구멍찾기도 결국 절차라며, 그럼 그 절차를 기계에 넣으면 기계도 한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하는 건 기계도 그렇게 만들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음, 루카스의 제반박 넣어봐라. 구멍찾기 기능까지 포함한 기계 전체가 또 하나의 규칙놀이가 될 뿐이다. 너가 하는 그 얘기들이. 그래서 사람은 그 전체를 상대로 또 구멍을 찾는다. 마지막 말은 언제나 마음이 한다. 예. 근데 이게 보면 애셔 그림이 용이 있거든요. 보면 그게 뭐냐면은 용이 지금 평평한 그 종이 위에 그렇게 잉크로 그려져 있어요. 1차원 평면으로. 근데 거길 좀 입체화 시키려고 이렇게 그 종이를 뜯고 나오는 용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음, 입체를 흉내를 냈단 말이에요. 머리를 내밀도록. 그런데 그래도 걔는 평면인 거죠. 그 구멍도 입체감도 전부 사진을 찍으면 도로 납작하다는 거죠. 더 정교하게 흉내를 내봐도 다시 그림을 내도 입체를 흉내를 내도 그거는 평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반복해도 용은 종이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이게 체계 안에 나갈 수 없고 입체 흉내가 더 정교해질 뿐인 거지 이 체계 안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인간도 기계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애셔의 용이 그리는 순환, 구멍찾기 기능을 내장한 기계도 이 용과 같은 처지고 안에서 보면 탈출, 밖에서 보면 여전히 프로그램의 일부일 뿐이다. 라는 거죠. 음, 그 게임 캐릭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난 내가 게임 속인 걸 알아 하고 뭐 게임 캐릭터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그 대사조차도 프로그래머가 미리 넣어둔 그런 거죠. 캐릭터는 한순간도 밖에 나온 적이 없는 거죠. 예, 여기까지만 루카스가 그렇지만 호프스테터는 바로 이 그림을 거꾸로 뒤집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끝이 있다 하면서 지능적 체계의 한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호프스테터의 질문은 구멍찾기를 프로그램으로 짤 수 없는 이유가 뭐였는가? 왜냐하면 매번 정해진 공식이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매번 영원히 어떤 복잡함 앞에서도
떠올릴 수 있을까? 원리적으로는 할 수 있다. 실제로 매번 해낸다는 다른 이야기 아닐까요? 음. 그러니까 사실 원리적으로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실제 매번 할 수 있다? 이건 다른 얘기인 거죠. 어, 여기 책에 있는 비유인데, 들 수 있는 무게의 한계에서는 흐릿합니다. 오늘은 100kg를 못 들어도 내일은 들지 모르죠. 이건 이제는 가정이죠. 하지만 250톤을 드는 날은 절대 오지 않는다. 이게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이 100kg 정도는 오늘은 못 들면 좀 더 체력 단련하면 내년에 들 수 있지만, 250톤을 드는 날이 이건 거짓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위의 얘기가 그냥 말 장난인 거지. 실제의 어떤 이런 거하고는 다른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한계선이 흐릿하다는 것과 한계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거고,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자기 능력 저 너머의 규칙 놀이가 반드시 존재한다. 나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그 놀이 앞에서 사람도 구멍을 못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도 끝이 있다. 아까 나는 기계보다 우월하다. 나는 다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말장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렇게 보면 이게 생애 카타타 앞에 거북이 아시죠? 이렇게 계속 퇴짜 놓는 거. 여기서 보면 규칙적으로 진행하면 영원히 못 이긴다. 그러다 이게 다 전부 한꺼번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답하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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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꺼번에 그냥 새 이름, 오메가, 이런 거죠, 오메가. 그래서 이제 오메가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오메가 플러스 1로 막 이렇게 새로운 이름이 나왔어요. 그쵸? 근데, 이것도 너무 이제 많아지니까 오메가 제곱.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규칙의 진행이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그러니까 기존 체계에 없는 지금 아까 답답답이라는 건 기존 체계잖아요. 그래서 오메가가 만들어면서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또 이 체계에서 또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체계가 음, 만들어지고 이렇게 새로운 이름들이 계속 발명돼지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도 요거 아시죠? 요거 결국 극한이잖아요. 합이 이다라고 하는 건 극한 개념이라는 걸 누군가 만든 거잖아요. 이 극한 개념 안에서 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 체계 안에서는 이걸 다 더해야 되지만 극한의 개념을 만들면 그걸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어떤 새 이름을 붙이는 것이 계속적인 어떤 도약이었다. 문제는 이겁니다. 오메가 뒤에도 또 막히는 순간이 오고 오메가 제곱 또 이거 엡실론 이건 엡실론인가요? 엡실론 제로 앱실론. 네, 엡실론 제로 또 옵니다. 그리고 매번의 도약은 지난번 도약의 반복이 아니라 번번이 다른 얼굴로 하고 나타납니다. 이 도약 발명에 정해진 공식이 있나요? 없죠. 이게 나 되게 여기서 이 영역 읽을 때 매우 흥분했어요. 그러네. 수학이라는 게, 흥- 수학이라는 게, 흥분하게 되네. 예, 그쵸. 수학이라는 아니, 게 지금 더하는 게 여기, 그래도, 아니고, 이게 저기, 뭐야, 이게, 가우스 함수잖아, 지금. 네. 이 그림이 가우스 함수 그림이잖아. 쭉 그런가요? 평면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립업, 이렇게 퀀텀 립처럼 팍 튀어오르잖아. 아, 그러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거든. 이게 예, 이제 물리에서도 이랬고, 과학의 발전도. 그러니까 이게 그 선상으로 이렇게 그 선형으로 어떤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 아, 갑자기 팍 한 단계 뛰어오르는 그 도약이잖아. 네, 맞습니다. 저것도 이게 예, 이 그, 철학의 그, 역사하고 똑같아. 또 그 원자 그렇잖아. 모형에서도 그 에너지 준위가 뛰어가는 계단식 모양을 뛰어가는 모양 똑같거든요. 에너지 준위가 음,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가 달라지듯이 에너지
준이의 모양도 이렇게 계단식 모양. 아, 예, 그냥 이렇게 퀀텀 점프하네요. 맞아, 퀀텀 점프. 맞아. 아, 이게 가우스 절묘하다, 함수. 절묘. 그러네요. 아이, 요 표현을 얘가 잘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그런 게, 그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인 새로운 언어인 거예요. 맞아. 그게 너무 그랬어요. 와, 이거 멋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까 이제 루카스 얘기를 했지만 자기는 지금 저기 1단계 거기 예, 있으면서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레벨별로 사람의 그 지식의 양이나 어떤 지능 지수나 그 사람의 경험이나 이런 치들이 다 달라서 이 계단에서 어디에 있는지는 사실은 자기는 잘 모르지. 왜냐면 이미 그렇죠. 밑에 세계들은 다 침nhập 하고 올라온 예를 들어 3단계에 있는 사람이면 밑에 거는 그냥 다 상식처럼 보이지만 위에 또 다른 그 상위 단계가 있다는 거는 몰라. 그리고 자기가 음, 세상을 다 아는 듯이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루카스 이게 같은 되게 착각을 함의가 하고 많은 있는 거죠. 그림이야, 이게. 네, 되게 저도 이거 보고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새로운 발견이다. 새로운 어. 이름을 발명한다. 전부 한꺼번에. 전부 또는 묶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이름. 기계가 이미 3단계까지 다 그 프로그램화 하면 그 2단계나 1단계에 있는 레벨에 있는 사람은 기계보다 못한 거지, 사실은. 그쵸. 그렇잖아. 네. 기계가 이미 지금 이제 LLM이 4단계까지 가 있다. 음, 지금 그리고 나는 대학원, 예. 한 개인 1단계나 2단계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네. 그쵸. 나는 기계보다 우수해라고 말하는 거는 되게 웃기는 거지. 이미 기계는 4단계, 5단계가 있는데 자기는 3단계에 있으면서 나는 인간이니까 내가 더 기계보다 우수하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앞으로 계단 보면 이 이미지가 떠오를 것 같아요. 근데 네. 여기가 되게 재미난 게 지금 보면 답답답하다가 오메가가 지금 1, 2 버전까지 3 버전까지 가다가 엡실론이 돼요. 음. 그래서 지금 이름이 바뀌어 버려요. 완전 새로운 개념으로. 뭐 양도 많아질 거고, 뭐 네, 그럴 그쵸. 수밖에 양도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그러면 네. 새로운 이름에 대해서 이 엡실론 제로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음. 아이, 멋있는 것 같아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지. 예. 그 그래서 참 이제 대단하다. 발명에는 공식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 수학이 그 서수의 이름 붙이기는 재기적 규칙이 없다는 건데 자 이게 큰 수 이름 짓기인데 이제 만, 억, 조, 경 이름이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바닥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지 않고 이렇게 지수를 이용하잖아요. 이거 발명한 거고 그것도 바닥나면 더 강력한 표기법을 또 발명해야 합니다. 이 대회에서 이기는 방법은 수를 더 쓰는 게 아니라 1, 2, 3, 4를 더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표기법을 발명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방법인데 그 다음 표기법을 발명하는 방법은 어떤 표기법에도 적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 음. 그 발명도 프로그램을 시키면 되지라고 하는데 발명하는 프로그램이 막힐 때를 대비해 발명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지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이거 필요하다 하면 이걸 또 발명하는 또 뭘 만들어야 되고 이걸 또 이게 메타를 이렇게 딱딱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게 끝이 없는 거죠.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새로운 발명 계속 그렇게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수학의 판정은 이 탑의 전체를 대신할 단 하나의 규칙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으로 수학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하나의 규칙 체계.
근데 이거 뭐 하나의 법칙으로 딱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느낌이 아니라 멋져. 이건 정리. 이제 막힐 때마다 하는 정리, 발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카스가 틀렸다. 예, 보면 사람은 언제나 그것이 참인 줄 안다. 이렇게 하는데 구멍찾기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위에 공식 없는 발명이다. 그러니까 공식이 없다는 거죠. 발명에 공식이 없다면 사람도 언젠가는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칙이 없고 뭐 전제가 없으면 사람도 못하는 거죠. 놀이가 충분히 복잡해지면요. 그 지점 너머의 규칙 놀이는 구멍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곳에 구멍이 있으니 그 사람보다 아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언제나 마지막 말을 한다가 무너지는 순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이게 이제 그 이게 루카스가 사람이 이게 참인 줄 안다. 이 부분이 틀렸다는 겁니다. 사람 참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음, 사람도. 아, 하여튼 되게 멋지더라고요. 발명의 연속이다. 계속. 음, 그래서 이제 그 루카스에 대한 반박들인데 그래도 사람이 무조건 위다라고 우기고 싶다면 다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책은 짧은 우화로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위다라고 하려면 이거가 뭐냐면 한 남자가 나는 이제 내 얼굴을 직접 볼 수 없다라고 지적받자 바로 옆에 여자가 말합니다. 저는 당신 얼굴이 보이는데요. 당신도 제 얼굴이 보이잖아요. 피차 마찬가지죠. 하면서 남자의 대답은 아니요. 여자들이 하는 건 진짜 보기가 아니라 여자 보기란 여자 보기라는 딴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내 얼굴을 여자 본다는 건 쳐주지 않겠소. 여자는 여자는 여자 알겠네요. 하고 여자 걸어나 가 버립니다라고 하는 게 이거 되게 말 어렵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네 멋대로 해라. 아, 서로 그냥 다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이 보는 게 나라고 하지 말고 그건 네가 보는 나지. 그게 어떻게 나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 맞아. 그러니까 그 개별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 나 무조건 사람이 무조건 위다.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 절대로 세계의 규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컴퓨터가 체스 챔피언을 이기고 이제 그건 생각이 아니라 계산이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컴퓨터가 어떻게 체스를 이겨? 그건 생각이 아니라 계산이지. 바둑을 이기고 번역을 하고 그림을 그려? 그건 진짜 지능이 아니야 하면서 지능의 정의를 바꿔버려요. 지능이 무엇인가. 이런처럼 그냥 사람이 그 무언가를 이렇게 그 누군가 새로운 걸 뭔가 이렇게 냈을 때, 뭔가 기계가 뭔가를 할 때, 그냥 꼴대로 계속 옮기면서 계속 그 피해가는 거죠, 정의를. 근데 뭔가 이긴 것 같지만 대신 그 주장은 텅 빈 거죠.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아직 컴퓨터가 못하는 것이라는 그냥 동어 반복에 가까운 건 거죠. 이건. 그러니까 음, 골대로 계속 옮기며 지지는 않는다. 골대로 계속 옮기면 지지는 않죠. 근데 공허하죠. 예, 이렇게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음, 된다는 부분들을. 그래서 여자 보기에는 이거는 뭐 AI 효과라고도 볼 수 있고 컴퓨터가 하는 건 컴퓨터 생각일 뿐은 여자가 하는 건 여자 보기일 뿐과 문장 구조가 똑같다는 거죠. 컴퓨터가 하는 건 컴퓨터의 생각일 뿐 인간의 생각이 아니다. 예, 이거하고 같은 얘기인 거죠. AI가 하는 건 AI지 내 생각이 아니다. 인간은 음, 그뭐 그런 거죠. 사실은 어떤 원리가 같을 수 있는데 나는 나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이게 자기 초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초월이라고 하는 거는 신화적인 얘기인 거죠. 이제 질문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기계 말고 사람은 자기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예, 먼저 프로그램부터 자기 자신을 고치는 프로그램은 실제로 있다. 자기 밖으로 나간 걸까? 아니다. 이렇게 고쳐도 된다는 규칙 자체가 처음부터 프로그램 안에 있으니까. 이게 내가 나 자신 밖으로 나가서 제3자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안에서 고치는 거죠. 아무리 몸부림쳐도 자기 안의 규칙을 따르는 중이고, 사람도 같고, 우리는 오늘부터 물리법칙을 안 지키겠다. 결심할 수 없죠. 물리법칙은 어차피 떨어지면은 아래로 떨어지지 위로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결심한다고 바뀌는 게 아닌데. 이 물리법칙은 탈출구가 없는 가장 바깥쪽 규칙이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이거죠. 내가 갖고 있는 그 익숙한 생각, 습관, 이런 틀, 이거를 더 넓힐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넓은 틀, 내 틀 안에서 더 넓은 틀로 느낄 만큼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 같다라고 느낄 만큼 큰 변화도 가능하다는 건데, 이런 변화들은. 근데 완전히 다른 어떤 그 물리 법칙 바깥으로 나를 가지고 나가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물리 법칙이란 체계 안에 있는 거고, 그 안에서 계속 그 새로운 것을 발명해가는 그런 어떤 정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탈출은 실제 있을 수 있지만 안전한 탈출은 신화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휘 하우젠 남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늪에 빠진 남작이 자기 머리카락을 잡아당겨서 빠져나왔다는 허풍. 끌어올릴 힘도 늪 속에 자기 몸이 나와야 하니 불가능합니다. 밖에서 잡아줄 손이 없는 한. 예, 자기 눈으로 자기 눈을 보고 뭐 이런 게 다 이상하잖아요.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것 있어도 그건 지각이고, 그러니까 나를 비추어 볼 수 있어도 지각, 나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초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지각, 나를 다시 지각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넓은 생각들을 가질 수는 있는데, 이걸 모두 초월한 어떤 뭔가를 한다는 건 초월적인 존재, 음, 초월적인 공식 이런 게 있다는 건 거짓말이다. 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완전한 탈출은 신화지만 작은 탈출은 진짜 늘 일어나고, 늘 가던 길만 걷다가 어느 날 지도를 펴고 내가 왜 항상 이 길로만 다녔지라고 묻는 순간 습관을 바라보는 더 넓은 틀을 옮겨가는 게 되는 거고, 이런 걸 통해서 음, 일이 전부 듣기가 하는 일이 전부 이것이고, 이 책의 주장은 인간의 모든 발전이 이 한 겹 넓히기의 축적이다. 어, 이거 얘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 아니, 몇 있었던 개, 얘기 같아요. 예, 여기 한 몇 개, 소장 있잖아. 우리 저기 제주도에서 한 말이잖아, 이게. 범주를 넓혀가는 거다, 결국은. 넓주 넓게 가는 거. 맞습니다. 자기의 범주를 계속 넓혀가는 응, 거. 덩어리들을. 예, 그리고 이 광고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광고와 틀인데, 틀 밖으로 나가려는 충동은 거창한 데만 있진 않고 TV 광고에도 있다. 광고 멘트를 마친 배우자가 이제 카메라가 아직도 돌고 있는데 꼭 카메라가 셔터가 끝난 것처럼 하고 홀가분한 표정을 떠서 근데 이 제품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하면서 지금부터는 광고가 아닌 진심이라고 이게 연출을 하는, 이게 이제 광고에서 요즘 많이 쓰이잖아요. 아, 이거 진짜 맛있네요 하고 막 이제, 근데 이게 뭐냐면 광고에서 진짜 진심이에요. 틀밖에 차하는데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저거 연출이네. 이러는데, 그러면 또 이제 더 그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더 많은 증거를 또 넣고 이걸로 또 하고, 이렇게 진짜를 가려가는 기준이 정해지는 순간 그 기준은 흉내내는 가짜가 가능해진다. 예. 이게 이제 이
분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체계 안에서 뭔가 그 진실, 뭔가 거를 벗어나는 것들 만들어내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돈 내산 후기 이거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욕 엄청 먹었잖아요. 그러다가 음. 뒤에 뒷광고 해가지고 엄청 욕 먹고 요즘은 아예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표시해버리잖아요. 이것처럼 점점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저는 엔트로피라고 해야 되나? 더 커지고 더 더 뭐가 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표시의 연출 일부가 되는 관계. 여러분은 진짜 판별하는 기준은 무언가? 그 기준을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규칙을 알면 그 규칙에 구멍이 있다. 심판은 또 심판하면 공정할까?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이 유명한 책에는 나온대요. 틀린 주장을 하는 심플리치오, 옳은 주장을 하는 살비아티, 그리고 중립 심판 사그레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그레도는 언제나 옳은 주장을 하는 살비아티 편만 든다는 거죠. 왜냐? 이 중립 심판이라고 하는 게 왜 이게 옳은 주장하니까 계속 들잖아요. 근데 이 심판을 못 믿어오니까 그 위에 또 심판. 이 심판이 또 못 믿으니까 그 위에 심판하면서 이걸 쌓는 거는 다 쌓아지는 것들은 되게 좀 허상인 거죠. 왜냐면 계속 그 발명이 쌓여지니까 결국 누가 옳은 말을 하고 누가 틀린 주장을 하는지 이게 핵심인 거죠, 이게. 그래서 판단의 근거는 결국 맨 아래 지금 그 규칙으로 움직이는 그 세 개 있죠? 의 공정함 장면이고 공정함은 이미 이 어떤 그 체계 안에서 정해져 있고 더 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그리고 밖에서 봤다는 그냥 기분만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체계 밖에서 보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라는 겁니다. 내가 이 체계를 다 알고 있다라는 착각을 만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심판의 오심이 논란이 되면 예전에는 그냥 그걸로 끝났잖아요. 요즘 비디오판도 가죠. 요즘은 이게 논란이 되니까 아예 뭔가 감독 기구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보면 결국 체계 밖에 나갔다 우리는 결국은 사실은 벌어진 건데 그 사실을 판단하는 어떤 것들이 그 경기가 아니라 경기 바깥에서 더 공정하게 된다는 그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체계 밖에 나갔다는 환상을 주는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15장의 마지막 선 이야기를 하면서 끝나는데 선을 수행하는 자는 자기를 가두는 규칙과 습관은 선 자체의 규칙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씩 깨뜨리며 자기라고 여겼던 것 밖으로 걸어 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탈출은 없고 울타리를 한 겹씩 알아차리고 넓혀가는 일은 가능하다. 예. 그 끝에서 온 우주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이 이르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규칙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깨달아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기계나 이런 것보다 뭐 인간이 그거 하다 되게 싫은가 봐요. 그 아니, 얘기가. 이게 사실 요 얘기만 들으면 이 독서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그렇죠. 초월의 한계를 이렇게 계속 넓혀가는 거. 그렇죠. 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한 겹씩 조금씩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맞습니다. 밑에 한결 있던 중겠지. 세상 뻔히 보이겠지. 예. 아, 하여튼 요 책 그 내용 읽을 때는 참 막 말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음. 도구의 힘을 빌리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 좋아가지고 너무 근데 좋았습니다. 진짜 정리 잘했네. 아주 쉽게. 그쵸? 그쵸? 하여튼 핵심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일단 이렇게 하고 한 말씀씩 하시면서
오늘도 마무리하시죠. 갑자기 정말 속이 시원해지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나?